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프로토 승부식 78회차 제1리그 4경기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프로토 승부식 78회차 예고편 영상에서는 제1리그에 대한 분석이 따로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제1리그 4경기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프로토 경기 리스트를 쭉 보다가 문득 J리그가 갑자기 그리워져서 프로토를 재미삼아 한 10,000원 정도만 사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이왕지사 분석을 하게 된 김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J리그 4경기를 구매를 염두에 두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렇게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경기를 많이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데이터와 어떤 상대 전적 그리고 전력 면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이것이 리그 경기냐 혹은 리그컵 경기냐 혹은 주중 경기냐 주말 경기냐에 따라서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 상당히 경기력이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제2리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4경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아뒀고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리그 같은 경우에는 1번 경기는 산프이로 대 나고야 경기입니다.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J리그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최근 2연속 무승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직전 우라와 레즈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산프이로의 특징으로는 홈과 원정에서 상당히 균등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홈에서 2승 1무로 3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홈 관중들 앞에서는 상당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산프 히로시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 24골을 넣은 반면 원정에서는 15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산프이로의 경우에는 홈에서 상당히 강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홈에서는 경기당 1.84골, 거의 2골에 가까운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1골로 화력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승무패 J리그가 한창 승무패 경기 리스트에 들어왔을 때 파악한 바로는 이 홈과 원정에서의 어떤 경기 양상이 J리그 팀들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에서 몇 승 몇 패냐, 홈에서 그리고 그 몇 승 몇 패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겼는가, 즉 몇 골을 넣었고 몇 골을 실점했냐,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하나하나 원정과 홈에서 어떠한 득점력과 실점력,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찾았기 때문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히로시마 산프 히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상당히 화력이 좋다. 그리고 홈에서도 최근 3경기 2승 1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폼이 괜찮다는 점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프 히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기를 찾아봤지만 주목해야 할 선수는 바로 최전방의 용병 페레이라 선수입니다. 페레이라 선수가 신장은 180이 조금 넘는 신장이지만 제공권이 상당히 좋고 뚝배기로 상당히 정확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J리그에서 12골을 넣고 있고 최근 3경기 연속골로 쾌조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 원투 패스, 2대1 패스, 그리고 개인 돌파에 이은 크로스, 그리고 그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문전에서 페레이라 선수의 어떤 뚝배기나 골 결정력에 어떤 의존하는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페레이라 선수가 상당히 3경기 연속골로 쾌조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산프 1호 쪽에 조금은 무게가 실리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따로 오늘 일일이 노가다를 띄어서 주중 리그 경기 성적과 주말 리그 경기 성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J리그 역시
다른 리그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상당히 빡빡한 리그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주말 경기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리그 경기가 펼쳐지고 있죠. 제가 승무패에 J리그가 한창 들어왔을 때 주말에는 상당히 잘했던 팀이 주중에 연이어서 경기를 펼칠 때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들이 많았던 게 바로 J리그입니다. 그 말인즉슨 상위권 팀들, 그러니까 스쿼드 뎁스가 두터운 상위권 팀들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에 여유가 있지만 중하위권 팀들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말에 이어 주중 경기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주말 경기력과 주중 경기력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은 해당 팀들이 올 시즌 주말 경기가 아니라 주중에 펼쳐진 주중 평일에 펼쳐진 경기에서의 어떤 성적과 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주중 리그 경기 성적이 3승 2무 3패로 비교적 준수한 편이었고 홈에서는 2승 2무 2패로 11골이나 넣었지만 실점도 10실점으로 많았습니다. 네, 산프이로와 맞붙는 나고야도 최근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거뒀을 정도로 상당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직전 사간도스 원정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올 시즌 나고야의 특징으로는 홈에서 상당히 강한다는 모습을 들 수 있겠습니다. 홈에서는 9승 1무 2패, 승리가 9번이나 있었고 패배는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실점 또한 11실점으로 상당히 적은 실점에 비해 23골이나 넣으면서 상당히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나고야 그랜퍼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원정에서는 6승 3무 6패로 상당히 홈보다는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고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홈에서는 23골이나 넣었지만 원정에서는 16골로 득점력에 있어서는 원정에서 상당히 득점보다는 실점을 하지 않는 경기를 하는 것이 나고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골이 경기당 한 골 정도로 상당히 홈에서 1.91골을 넣는 것보다 화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실점 또한 홈 못지않게 한 골도 평균 한 골도 내주지 않는 어떤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원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자 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로 나고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조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른쪽 측면에 포진한 이 왼발이 상당히 날카로운 마테우스 페레이라 선수를 필두로 한 역습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페레이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7골을 넣고 있고 따라서 나고야가 산프이로 원정에서 상당히 수비를 탄탄히 하고 선수비 후 역습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주중 리그 경기 성적 같은 경우에는 산프이로와 마찬가지로 4승 2무 2패로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홈에서 패배가 없는 것과 달리 원정에서는 그래도 2패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나고야는 홈보다는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1번 경기 산프이로 대 나고야의 경기는 저는 무승부를 베이스로 하고 언더 오버로 가실 경우에는 2.5 언더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어제 예고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언더 오버나 핸디캡 경기 상품을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쉽사리 승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 읊어드렸던 이런 홈 어웨이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언더 오버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적중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더 오버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산프이로 나고야의 무승부나 2.5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바로 간바 오사카 대 빗셀 고베이의 경기입니다. 간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J리그 2등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올 시즌 초중반에는 상당히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경기력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엔 J리그 11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2등까지 치고 올라온 간바 오사카입니다. 직전 세레소 오사카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올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간바는 나고야와는 정반대로 홈에서는 약한데 원정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홈에서도 경기력을 회복하면서 최근 4승 1무 2연승을 홈에서 챙기는 등 상당히 최근 상승세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간바의 홈 경기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단 한 차례밖에 없고 17골 16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홈에서 평균을 내보자면 경기당 1.3골로 그렇게 득점력은 좋다고 볼 수 없지만 실점은 1.23골로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바는 올 시즌 원정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지만 최근 상승세의 원동력은 바로 경기력이 살아난 홈 경기력 그리고 홈 성적이 최근 상승세의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빗셀 고베와의 맞대결 전적에서는 2승 1무 2패로 백중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의외로 간바가 홈에서 고베를 만났을 때는 2패로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산출한 주중 리그 경기 성적을 보시면 2승 3무 2패로 간바도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는 2승 1무 1패로 5골 5실점 상당히 실점도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결과 2승 1무 1패로 결과는 홈에서 주중 경기에서 챙겨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간바 오사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바는 최근에 중원의 이대구치 선수와 우사미 선수 상당히 이 2선 공격 자원들의 몸놀림이 상당히 좋아서 간바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이 중원의 이대구치 선수가 최근 두 경기 연속골로 쾌조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베 같은 경우에는 J리그 5경기 1승 4패로 지금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요코FC 원정에서도 패를 했고 현재 2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올 시즌 상당히 주목할 만한 데이터는 뭐냐면 리그 홈 경기와 원정 스탯이 상당히 균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4승 5무 6패, 원정에서는 5승 4무 6패로 원정에서 조금 더 성적이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홈과 원정에서의 골과 실점이 똑같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균일한 어떤 화력과 수비력을 보여주는 게 빗셀 고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원정 경기당 1.66골, 홈 역시 경기당 1.66골, 실점 역시 1.8골, 1.8골로 상당히 균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고베입니다. 하지만 실점이 1.8골이라는 것은 거의 경기당 2골에 가까운 실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화력은 준수한 편이지만 수비력이 문제인 게 바로 고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빗셀 고베 같은 경우에는 주중 리그 경기 성적이 2승 2무 4패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원정에서나 홈에서도 1승 1무 2패로 균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4골을 넣었을 때 원정에서 4골을 넣었을 때 실점은 6골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베는 공격보다는 수비가 상당히 약점인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간바의 승을 기본적으로 보고 언더 오버로 접근할 경우 2.5 오버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빗셀 고베가 상당히 수비력이 약하다는 약점이 있고 그렇지만 고베 역시 득점력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간바를 상대로 충분히 한 골, 두 골 이상은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간바가 빗셀 고베를 상대로 홈에서는 2패로 열세에 처해 있기 때문에 빗셀 고베가 최근 분위기가 안 좋고 간바가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그렇게 쉽사리 고베가 패할 것 같진 않습니다. 따라서 간바의 승리가 기본적으로는 유력해 보이지만 충분히 고베가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언더 오버로 접근할 경우 2.5 오버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경기는 FC 도쿄 대 삿포로의 경기입니다. 액면가로 봤을 때는 FC 도쿄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저는 이 경기 삿포로의 승
도쿄의 패배 쪽으로 한번 이변을 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쿄가 최근 J리그 4연패로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에는 J리그 절대 1강이라고 볼 수 있는 가와사키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했고, 올 시즌 도쿄가 특징적인 것이 리그 홈 경기 14번을 치렀는데 무승부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 말인즉슨 홈팬들 앞에서 뭐 아니면 도로, 승리 아니면 패배다, 이렇게 빠꾸 없는 경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승 7패로 무승부가 없고 20골을 넣었지만 반대로 실점 또한 22골이나 했기 때문에 지금 경기당 1.42골, 홈에서 실점에서 1.57골을 기록하고 있는 게 도쿄입니다. 최근 홈에서도 2연패를 달리고 있어서 이 경기는 FC 도쿄의 이런 홈 경기 성적, 성향만 보더라도 상당히 무승부는 나올 확률이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한 것은 도쿄가 가와사키 원정에서 패하기 전에 가시와 레이솔과의 홈 경기에서도 1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가시와에게 무려 3골이나 허용하고 패배를 했는데요. 당시 실점 장면을 보면 도쿄가 3선이죠. 3선과 최종 수비, 자기 진영 쪽에서 백패스를 돌리다가 해당 패스가 상대 공격진에게 차단이 되면서 해당 패스 미스로 인해서 3골에 모두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가와사키, 제가 앞서 J리그 절대 1강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가와사키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충격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당시에 사포로가 2골을 넣었는데 제가 해당 득점 장면의 어떤 시발점이 됐던 그 사포로의 전방 압박 장면을, 두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장면은 사포로 선수들이 가와사키 선수들을 전방 압박을 했고, 그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차단한 뒤에 모두 득점으로 연결을 해서 가와사키를 2대0으로 잡아내는 어떤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쿄가 자기 진영에서 볼을 돌리다가 사포로의 가와사키전 압박처럼 타이트한 전방 압박이 들어왔을 때 가시와 레이솔전처럼 어떤 패스 미스나 실책을 범할 경우에 사포로가 자랑하는 로페즈나 어떤 용병들의 골 결정력을 앞세워서 사포로가 충분히 도쿄를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도쿄가 지금 최근 4연패로 하락세에 빠져 있고 올 시즌 홈 경기에서 무승부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포로에게 선제골이라도 내주게 된다면 빠꾸 없는 경기를 하다가 사포로의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량 실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사포로가 FC 도쿄와의 어떤 맞대결 전적에서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경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1승 1무 1패로 도쿄가 조금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두 팀이 맞붙었을 때 상당히 끈끈한 경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섣불리 도쿄의 승리를 예견하기에는 지금 흐름이 너무 좋지 않은 게 FC 도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주중리그 경기 성적은 도쿄가 3승 2무 2패인데 홈에서는 역시 무승부가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에 무승부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FC 도쿄의 패를 보고 언더 오버로 접근하실 경우에는 두 팀 모두 상당히 수비력 측면에서는 지금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1.292골로 상당히 실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두 팀이 맞붙게 됐었을 때는 난타전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더욱이 주중 경기라는 점에서 주말 경기보다 상당히 변수가 많이 창출이 되고 따라서 두 팀 모두 화끈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언더 오버로 접근하실 경우에는 2.5 오버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쇼난 대 요코마리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상당히 요코마리 쪽으로 배당이 유리하게 잡혀 있고 액면가로 보자면 요코마리의 가벼운 승리가 예상되지만 저는 이 경기 역시 이변이 나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쇼난이 J리그 2승 2무로 4경기 무패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지금 실점이 1.07골로 원정에서 2골 이상을 실점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수비력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쇼난이 홈에서 득점력은 저조하지만 어쨌든 이 짠물 수비가 바탕이 돼서 최근 J리그 2승 2무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직전 요코FC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0 신승을 거뒀고 쇼난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많이 터지지 않지만 빡빡한 수비 블록을 통해서 실점하지 않는 경기를 하면서 역습 혹은 세트피스 한 방으로 승리나 어떤 무승부까지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축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이 요코마리아의 맞대결에서는 2승 4패로 열세인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4패나 했을지라도 모두 거의 한 골차, 두 골차 의외로 끈끈한 승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최근 요코마리가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화력은 그대로 좋지만 실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홈과 원정을 통틀어서 무려 50골이나 실점을 했고 특히 원정에서는 36골, 홈에서는 36골이나 넣었던 화력이 25골로 많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요코마리가 쇼난 원정에서 화력으로 그렇게 쇼난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하는 이 쇼난을 상대로 화력으로 찍어 누르기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요코마리가 지금 원정에서 1.78골로 화력이 약해진다는 점과 최근 쇼난이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4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해당 경기는 3.5 언더로 접근하는 편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쇼난이 요코마리아의 맞대결에서 봤을 때 항상 패배는 했지만 끈적끈적한 한 골짠 승부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최근 분위기가 좋다는 점에서 충분히 홈에서 열렬한 홈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고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주중 리그 경기 성적을 봤을 때 홈에서는 1승 1무 1패 골은 한 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실점도 한 골밖에 없어서 쇼나는 홈에서 특히 이 탄탄한 수비력이 살아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리그 경기 성적은 요코마리가 5승 1무 2패로 상당히 좋지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홈에서 4승 1패고 원정에서는 1승 1무 1패인데 6실점이나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쇼난에게 어떤 역습이나 세트피스 한 방으로 실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두 팀의 성향과 최근 폼을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쇼난이 홈에서 무승부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기는 무승부 혹은 언더 오버로 접근하실 경우 3.5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토 승부식 78회차 J리그 4경기를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석을 따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제가 J리그 프로토도 오랜만에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이왕 분석을 하는 김에 포폴사론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분석과 자료를 공유해 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풋볼살롱의 최종 픽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인사이트 그리고 스토리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들을 눈여겨 보시고 마음에 드는 부분들만 쏙쏙 골라 가셔서 초안 픽으로 잡아 놓으셨던 픽에다가 추가를 해서 야무지고 다부진 픽을 만드시는데 활용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풋볼살롱 최종 픽을 10,000원 한도로 소박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두 픽 같은 경우에는 언더 오버를 2경기씩 섞어서 한번 조합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중 경기, 특히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주중 경기에서 상당히 이변 경기가 많이 속출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삿포로와 쇼난의 어떤 선전을 한번 기대를 해 보면서 저는 이렇게 10,000원 한도 내에서 두 가지 픽을 구성해 봤습니다. 절대 이렇게 따라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와 인사이트만 쏙쏙 뽑아 가셔서 나만의 픽을 만드시는데 활용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콘텐츠 그리고 프로토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프로토 승부식 78회차 유로 예선 및 유럽 축구 A매치 경기 분석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